안녕하세요. 박원장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이론 중에 가장 활용도도 높고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강제적인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우리 모든 일은 다 그렇지만요. 스스로 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자녀 공부시킬 때도 억지로 시키면 잘 안 하죠. 자, 스스로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감소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안전사고가 예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기부여 이론은 동기유발 이론 또는 모티베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동기유발 방법, 동기부여 과정, 자, 동기부여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활동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기유발 방법인데요. 안전의식을 인식시킨다는 것이죠. 안전의 가치를 근로자에게 인식시켜야 돼요. 자, 자녀 공부시킬 때도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안전 목표 설정하고 안전 활동 결과를 발표한다 했는데요.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자, 목표는 우리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무조건 1등 하겠다가 안 되죠. 자, 그리고 감성 안전, 격려, 칭찬,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체험형 안전도 있고요. 또 스마트 안전장비, 요즘 4차 산업시대에 무선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활용한 안전장비들, 또 상과 벌이 있는데요. 이 동기유발에는 이 상이 중요해요. 예, 벌은 정말 이런 방법 중에 10가지, 2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벌을 주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 보상, 상을 주는 게 좋아요. 표창을 한다, 포상을 한다, 이게 훨씬 좋고요. 작업을 배제시킨다,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벌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 경쟁과 협동 유도,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를 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에 저감이 되느냐. 자, 동기부여가 되면요. 자발적 참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불안전한 행동을 감소합니다. 이 불안전한 행동은 인적 요인인데요. 근로자의 착오, 착각, 망각, 무의식, 이런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안전사고가 아차 사고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아차는 순간 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전한 행동이 동기부여가 되면요.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사고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동기부여 이론적 근거인데요. 유명한 이 이론들이 있어요. 이 이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슬로우 욕구 5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자, 이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자, 1단계는 생리적 욕구라 했어요. 자, 배가 고프다, 또는 배변을 보고 싶다. 자, 이런 생리적 욕구들 있잖아요. 이게 제일 우선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안전 욕구예요. 안전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다치고 싶지 않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예요. 다음 4단계가 인정받으려는 욕구, 존경 욕구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자, 남들한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또 얼굴도 잘생겨 보이면 좋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자기가 얼마나 성취한다, 또 지위가 높은 것, 이런 것들 다 남들한테 인정받으는 욕구예요. 이게 4단계고요. 자, 마지막 5단계가 최고의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 자아실현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목표를 실현하는 이 욕구, 이게 제일 높은 단계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 4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고, 그래서 4단계 이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안전 욕구가 2단계예요. 이 아주 저차원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본적인 욕구다. 자, 이렇게 안전이 굉장히 저차원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을 본인도 안전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엘더프의 ERG 이론이 있는데요. 엘더프는 생존 욕구, existence, 관계 욕구, relatedness, 성장 욕구, growth,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욕구는 세 가지인데, 이 생존 욕구가 있어야지, 그 다음 관계 욕구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관계 욕구가 있어야 이제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겠죠. 이 엘더프도 인간의 생존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중요하다. 자,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맥그레거의 XY 이론입니다. X, 부정이죠, 부정. Y, yes,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 상호 신뢰감이고요. 명령 통제가 아니고 자율 관리다. 스스로 한다는 것이죠. 고차원적이고 선진국형이다. 그래서 안전관리 이론에도 자꾸 긍정적인 것을 동기부여를 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동기부여 안전활동 사항을 보겠는데요.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또 감성안전, 체험형 안전, 또 스마트 안전 장비도 있습니다. 인간공학이나 위험성 평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식을 인식시킨다. 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조회, 또 TBM 미팅, 우리 툴박스 미팅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죠. 책임과 권한을 명확한다. 안전제한제도나 안전방송, 안전현수막, 안전날 행사, 안전완장, 또 안전강습이나 연수 견학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감성안전이 있는데요. 감성안전은 안전표창이죠. 자, 상을 준다는 거죠. 포상제도, 또 감성안전 교육도 할 때도요. 감성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칭찬 제한제도도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기, 제한하기. 자, 웃음과 긍정 단어를 사용한다. 자, 이게 감성을 자극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형 안전은 안전 체험장 있죠. 또 VR 교육. 왜냐면 이제 시청각으로 우리가 가상현실로 해가지고요. VR 교육을 한다든지 또 시나리오 훈련. 이런 것들이 체험형 안전이 되겠습니다. 안전 체험장 보시면은 이렇게 안전 체험장을 큰 현장은요. 설치를 하고 가서 안전 체험을 합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안전 장비인데요. 이 스마트 안전 장비는 다 4차 산업에 무선 통신 기술을 많이 활용해요. 그렇게 해서 위험을 감지한다든지 위험을 예방한다든지 또는 위험을 예측을 해요. 또 대응할 수 있어요. 사고 났을 때도. 이 스마트 안전 장비는 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요. 사물에 이제 안전모에 부착이 됐다, 안전대에 부착이 됐다, 또는 안전 카메라가 있다 이렇게 또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 안전모 이런 거 사용하죠. 많이. 또 원격 관제 통합 시스템이 있어요. 안전벨트에 착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불이 들어오고요. 센서에 또 이 관제 시스템이 다 표시가 나옵니다. 또 위험 작업을 할 때 농도 표시,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요. 이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죠. 중장비 근처에 접근하면요. 이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관제 시스템에도 그게 또 관제가 되고요. 자, 다음 붕괴 위험 경보기도 있어요. 그 부집이나 흙막이나 이런 가시설물들이 붕괴되려고 계측치가 올라가고 할 때 그때 경보가 된다. 또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터널 내부에서 여러 가지 환기라든지 작업이라든지 작업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스마트 개인 안전보호구 있죠. 안전모, 안전벨트 이런 거 미착용 시 다 경보음이 울리고요. 또 위험적 접근 금지되고요. 건설 장비에 접근 경보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붕괴 위험 경보기, 자,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터널 내부의 작업 인원의 동선이라든지 위치, 또 환기 상태라든지 산소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적용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인간공학 적용인데요.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작업 환경 측정한다든지 RMR, 에너지 대사율이죠. 에너지가 아주 높은 고강도 작업을 할 때 휴식 시간을 부여해 주되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동작을 표준 동작을 설정해 가지고 인간공학적으로 설정을 하면 넓은 의미로 이런 것들도 다 동기부여의 안전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사전 위험성 평가가 있고요. 작업 허가제, permit to work, 사전 작업 허가제라 하죠. 유해 위험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그 안전시설이 다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받고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작업 환경 측정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기부여 방법, 동기부여 과정, 이론적 근거,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 동기를 부여하면 효과가 최고다. 이런 내용들을 동기부여를 건설 현장뿐이 아니고요. 자녀 공부하는 데나 자격증 취득하는 거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일에도 동기부여 이론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박원장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